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오늘은 4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40페이지와 관련돼서 7, 이게 나오죠. 7. 자, 지적 정리가 나와요.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어떤 패턴을 우리가 마련해 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예. 자, 사실관계 정리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는 자, 권리관계 정리라는 게 있어요.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예. 자, 지적소관 정의합니다. 지적소관 정의와 관련돼서는 오늘 대장 중심이죠. 대장 중심. 권리관계 정리와 관련돼서는 등기관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바로 등기부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연화되어 있다.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둘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목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죠. 그래서 지적 소관청으로 가고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거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등기 촉탁사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거치게 되죠.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그래요? 바로 등기필 통지 제도다.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약지 페이지 40페이지 이와 관련돼서는 이 관계를 우리가 터득해놔야 안기 사유가 팍 줄어든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우리 40페이지와 관련돼서 지적 정리 이걸 한번 보죠.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한 토지동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분, 지목, 경계, 좌표, 변동 사항과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적 정리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지적 공부에 다시 정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돼서 40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 기업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출처노세. 그럼 토지 이동이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거든. 그럼 토지 표시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맞나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소유자 변동 조차나봐요. 그럼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럼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특히 기업가 니은 40페이지 여에서 기업가 니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자주 출제되고 지금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41페이지 가면 가로 2번에 소유자 정리라는 게 있어. 가로 2번에 소유자 정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3개, 29회 때 별표가 5개였으니까 29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문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 정돈해 보도록 하죠. 자, 등기된 토지. 그럼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 지적공비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거기에다 행강편을 딱 까놔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등기 간서가 따라붙어. 그러면 1.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기업 등기 필정보 등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서 첨부해야 된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규 등록이 있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어. 그러면 토지의 표시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도 누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오케이. 그러면 신규 등록은 소유자 측면에서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로서 대표적으로 어때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와, 지적공배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배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자, 등기 관련 서류가 없다. 서류가 없다. 자,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죠. 자, 토지의 표시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렇다고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이 토지의 표시를 뭐예요? 정리할 수 없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통지를 하게 돼 있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불부합 통지를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불부합 통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자,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배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소유자는 정리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통지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이걸 무슨 통지라고 그러느냐? 대표적으로 불부합 통지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4번과 관련돼서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조사해 봤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직권 정리하거나 그럼 다시 돌아왔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 쳐놓으세요. 자, 밑에 보면 토지 소유자 줄 한번 꺼놓고요.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힘을 못 써. 권리를 못 쓰니까 끝에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특히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는 사실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곤치게 되죠.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 그래서 41페이지와 관련돼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 보죠. 대장, 지적소관청, 사실관계.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느냐? 자, 사실관계의 변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칙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토지의 표시 줄 쳐놓으세요. 그럼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자, 신규 등록이. 자,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약집 42페이지와 관련돼서 넘겨서 42페이지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럼 등기 촉탁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대상인 것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인 것,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것 두 개, 신규 등록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사항 그 두 개를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통지죠. 자,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지적정의 통지. 통지가 뭐예요? 예,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모르는데 알려줘야 되겠죠. 자, 통지 대상이네.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거는 통지 사유가 아니네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뭘로 우리가 대변될 수 있을까요? 소유자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신청과 관련돼서 소유자가 신청했다면 알고 있음으로써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 외울 필요가 없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 그 옆에다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다 주의라고 하나 써서 우리 주의. 자,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들. 요거 특히 세 개는 조심해서 우리가 따라놔야 돼. 특히 해면성 말소. 자,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적 변경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와 관련돼서는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해 두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자, 해면성 활소와 등록상 정정과 적적 변경은 어때요? 요거는 신청이라는 것은 통지할 필요가 없죠. 통지 X죠. 자, 직권 정리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통지 O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면성 말소,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요 세 개는 뭐예요? 통지도 할 수 있고 통지는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통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직권 찾았죠. 자,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어때요? 통지해줘야죠. 그러면 충분히 외우지 않더라도 요 바운더리에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사유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들,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통지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특히 2번과 3번과 관련돼서 뭐가 나오죠? 통지 방법이 나와. 자, 소유자의 주소를 모른다. 소유자를 주소를 모르면 어때요? 자,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일명. 자,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통지 간주. 자, 그러면 통지 방법과 관련돼서 통지받을 자가 가입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거기에다 한번 딱 잡아놔요.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 앞에 이제 통지 간주라고 하나 딱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4번과 관련돼서 통지 시기가 나오네요. 자, 통지 신청과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 3개를 해놓고 통지 시기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자, 통지 신청과 관련돼서는 밑에 42페이지 하단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15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7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그러면 이 말은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며칠? 예, 15일.
자,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는 며칠이다. 7일. 그래서 42페이지 하단부에 꼭 정리를 해 두시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밑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두십시다.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시기, 요거 60일이죠. 등록 전환도 60일이야. 여기에 대해서 통지 시기는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죠?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외된다라는 것은 자, 요거는 7일이 되고 등록 전환은 며칠이 된다. 15일. 그래서 자,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필요하죠.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요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 60일, 등록 전환 60일, 토지 이동 시기와 관련돼서 통지 시기는 며칠? 7일, 15일. 이렇게 한번 숙제해 준다면 42페이지와 관련돼서 퍼펙트하게 정리된 겁니다. 자,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이제 지적정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의 정리가 있다. 사실관계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한다? 즉 지적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를 중심으로 지적정리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았죠. 자, 그러면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뭘까요? 자, 43페이지, 즉 지적청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네 가지 테마가 있어요.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네 가지 테마 중에 올해가 출제 예상되는 게 또 그 문제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첫 번째. 자, 지적청량의 대상을 잡아라. 지적청량의 대상 13개를 잡아라. 2.5점짜리예요. 자, 지적청량 의뢰 절차를 잡아라.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를 잡아라.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지적청량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 절차를 잡아라. 네 번째예요. 자, 지적 기준점을 잡아라. 그러면 지적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13개 꼭 기억해두고,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 지적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 여기에서 그러면 4개 테마에서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우리 지적청량의 대상, 별표가 5개짜리고요. 자,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별표 5개, 지적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이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특히 지적위원 중에서 우리가 중앙지적위원을 잡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지적기준점에 관련돼서 지적기준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적청량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청량의 개념에 대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필지죠? 한 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 요 세 개죠. 그러면 지적 중량이란 그러면 자, 필지, 경계, 자, 지적 중량이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이게 대표적인 지적 중량이 됩니다. 지적 중량이란 그러면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정량. 지적 중량 우리가 잡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 확정 중량과 지적 재조사 중량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지적 중량이라고 말한다. 개념은 이미 우리가 잡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3페이지 가서 그러면 저희가 꼭 한번 줄 쳐놓고 위에서 두 번째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정량 밑줄을 하나 딱 끊어요. 자, 정량 대상과 관련돼서 지적 정량이 대상이 왔으니까 13개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13개 정리가 다 돼 있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 기준 동그라미, 그래서 기초 정량. 그러면 2번은 복구, 3번은 신규 등록, 4번은 등록 전환, 5번은 분할, 6번은 말소, 그 다음에 7번은 등록상 정정 정량, 자 8번은 축적 변경. 자, 특히 요 9번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해놔야 돼. 9번. 자, 9번과 관련돼서 지적 확정 정량이야. 지적 확정 정량은 즉 도시개발사업 즉 요걸 특히 조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0번에 대해서 조심해놔야 돼. 10번 경계보건 정량이죠. 경계보건이 들어갔다. 경계보건 정량. 자, 11번과 관련돼서 또 조심해놔야 되겠죠. 11번. 11번과 관련돼서 지적 현황 정량. 지적 현황 정량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32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한 거고요. 자, 지적 재조사. 그러면 지적 재조사 정량. 그래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지적 재조사 정량. 자, 지적 정량 성과를 검사 정량. 그래서 검사. 그래서 특히 요 9번과 10번과 11번을 조심하고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지적 정량의 대상이 아닌 것, 긴 것, 이걸 물어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고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13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요 3개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것. 그 다음에 자,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이게 올해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현경이야. 그래서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러면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 보건 정량은 여기에 대해서 검사 정량에서 대표적으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것. 그래서 현경. 자, 검사 정량에서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거는 두 개는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지적 재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 그러면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특히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 요거 중에서 지적 정량의 대상이 긴 거 아닌 것, 긴 거 아닌 것 대표적으로 요게 출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경이 요 두 개는 꼭 우리 한번 확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 정량의 13개, 대상의 13개 반드시 우리가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적 정량의 절차 부분이겠죠.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43페이지 맨 밑에 줄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적 정량의 절차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1번은 자,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자, 지적 정량 수행 계획 수행자는 의뢰한다.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지적 정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라는 거야.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청량 수행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의뢰 동그라미 쳐놓고 지적 청량 수행자.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검의, 지적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 1번이 우리 바로 32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44페이지 가서 거기 특히 2번도 자주 출제돼요. 2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 그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자, 지적 소관청에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는 꼭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숙지해 둘 거.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자, 모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걸 잡아야 돼요. 자,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여기에 대해서 표시는 바로 사실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은 즉 등기 촉탁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요.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토지 등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44페이지 위에서 다음날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바로 경계 또는 좌표 면적. 그래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적청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3번,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3개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항상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에 대해서 3개를 자기가 샘플을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3가지 샘플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은 자, 두 번째. 자,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청량기관과 검사기관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 그러면 청량기간이 길어요? 검사기간이 길어요? 청량기간이 길죠. 그러면 청량기간은 5일. 자, 검사기간은 4일. 그래서 여자 4자고 우리가 며칠을 우리가 좀 해놓으라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자, 100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100점. 자, 100점에서 15점을 빼서 4일을 주라고 그래서, 그러면 15점을 빼니까 85점이 남아요. 그러면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라고 그랬어요. 4, 2, 8, 4일은 1점이 남았죠. 그러면 요거는 21일. 그래서 요거 하루까지 가산해 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청량기간은 기초 청량을 더해 줘야 돼. 그러면 5일이었죠. 5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청량기간은 4일이었죠. 4일. 그래서 요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26일을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5일과 26일 다음은 31일, 요거는 30일이 되겠죠. 그러면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청량 절차와 관련돼서 기초 5일과 4일을 몸의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20일과 관련돼서 합의를 했대요. 합의를 하게 되면 자, 4분의 3이 바로 청량 기간이죠. 그러면 4분의 3은 며칠이에요? 4, 3. 자, 4, 5. 그래서 5, 3, 15. 청량 기간은 15일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검사 기간이 되겠죠. 자, 청량 기간. 합의를 한 경우는 전체 기간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요. 4분의 1은 무슨 기간이다? 검사 기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올해 지적 청량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해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대표적으로 샘플을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4페이지 가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청량기간에 대해서 청량기간 5일, 검사기간은 4일이다. 합의를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청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지적기준점 설치하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검사를 한 경우 지적기준은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한 경우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넣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 1번과 2번과 3번의 형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가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지적청량 성과의 검사가 나옵니다. 자, 지적청량 성과의 검사와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학정 청량 성과와 경위 청량 방법에 하는 지적학정 청량 성과가 있죠. 그거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면적 규모 이상이다. 이상에다 줄을 딱 가나요. 그러면 이상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니은과 관련돼서 면적 규모 미만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검사한다라는 것. 특히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또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로 4번과 특히 가로 4번과 관련돼서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 검사 청량에서 재야 되는 것 대표적으로 현경이 꼭 기억해야 돼.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은 지적 청량, 현경위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그걸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청량 절차 관련돼서 그러면 대상 13개,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에서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받아라. 우리 잠시 쉬었다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와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